엄마, 아빠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제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72세가 된 저는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아내 옆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내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그 진실을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아내 정미경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던 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던 그 일상이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조문을 오면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3일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가 늘 앉던 자리 옆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이제 제가 해야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건지, 빨래는 언제 널어야 하는지, 장을 보러 가면 뭘 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카트를 밀고 매대 앞에 섰는데 막막했습니다. 채소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과일은 어떻게 고르는지, 생선은 신선한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도와드릴까요? 처음 장 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장 보는 법도 모른다는 게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제가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할머니는 친절하게 채소 고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시금치는 잎이 진하고 줄기가 굵은 걸 고르고 무는 묵직하고 단단한 걸 골라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많이 헤맸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힘내세요. 그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이걸 50년 동안 혼자 해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는데 냉장고를 열자 아내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아내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통을 하나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입안에서 아내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 맛을 다시는 먹을 수 없다는 게, 이 반찬들이 없어지면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앉은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요. 아버지, 엄마 방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하마.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아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문을 열면 아내가 정말 없다는 게 확인될 것 같아서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문득 아내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방문 앞으로 갔어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아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아내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에서는 아내의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아내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요. 서랍 안에는 액세서리들이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제가 아내한테 선물한 것들이었어요. 결혼기념일, 생일,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에게.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철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우리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돈을 벌어왔어요. 그건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철수 씨, 나는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회사에 있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당신은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오늘 뭐 했어?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만 대답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뭐가 힘든지 몰랐어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혼자 키웠어요. 밤에 아이가 열이 나면 혼자 병원에 갔고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알아서 했으니까요. 나는 당신한테 의지하고 싶었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일하느라 바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혼자 결정했어요. 아이들 학교, 아이들 학원, 집안일, 명절 준비, 부모님 병원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집안일 잘하니까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나한텐 상처였어요.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 20주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기념일도 잘 챙기고 선물도 잘 사주고 좋겠다고요. 당신은 매년 빠짐없이 선물을 사줬으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 나는 선물보다 당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저녁 어때? 둘이서 외식할까? 그런 말 한마디가 더 좋았을 거예요. 선물은 백화점에서 사면 되지만 시간은 당신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요. 당신이 회사에서 겪은 일, 속상했던 일, 기뻤던 일.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장 보러 갔다가 만난 사람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당신은 늘 그래, 나중에, 지금은 피곤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우리 둘만 남았을 때요. 나는 기대했어요. 이제는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골프에 빠졌어요. 주말마다 골프 가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 가고 집에는 잠만 자러 왔어요. 같이 영화 볼까? 물어보면 나는 골프 약속 있어 했고 같이 산책할까? 물어보면 피곤해. 다음에 했어요.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외로웠어요. 당신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당신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병원 잘 다녀와. 나는 골프 가야 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 다녔어요. 항암 치료도 혼자 받았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남편은 왜 안 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빠서요. 친구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라는 걸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은 떨리고 있어요. 약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철수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일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알아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밥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관심으로 살아요. 대화로 살아요.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요. 내가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오늘 힘들었어? 한마디면 됐어요. 같이 저녁 먹을까? 한마디면 됐어요. 내가 도와줄까? 한마디면 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떠나요.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요. 혼자 남겨져서 외로울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철수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세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들과 진짜 대화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응, 그래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세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대화하고, 웃고, 손잡고, 함께 걷고, 내가 당신한테 원했던 것들을요.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50년을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안녕히 철수 씨. 마이너스 미경.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아내 옆에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내는 혼자 살았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어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아내의 말을, 아내의 마음을 읽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집으로 좀 와라. 아들이 왔을 때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일하느라 바빴어. 너랑 놀아주지도 못했고 내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래. 일은 열심히 했지. 돈은 벌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너한테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라. 대화하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잘해라. 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는 이제야 알았다. 며느리도 그렇게 외롭게 살게 하지 마라. 저는 아내의 편지를 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다. 이제야 알았어. 아들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아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밥을 태우고 빨래를 망치고 청소기를 잘못 작동시켰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내의 레시피를 찾아서요. 아내가 노트에 적어둔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 돼지고기 200지, 두부 반모, 대파 반 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아내의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요리는 레시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손맛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아내가 50년 동안 해준 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서요.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다들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처음 뵙네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최순자예요. 여기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얼마 전에 보냈어요. 순자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냈어요. 벌써 10년 됐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순자 씨는 밝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겼어요. 철수 씨,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혼자 먹으면 심심해요. 같이 먹어요. 순자 씨는 김밥을 꺼내서 나눠줬어요. 손수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뒤 10년을 혼자 살았대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울기만 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웠대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못했어요.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해요. 대단하시네요. 철수 씨도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순자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옛날 노래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동백아가씨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요. 동백아가씨 어디로 가시나요?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를 아내가 좋아했거든요. 순자 씨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노래 교실이 끝나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살게요. 우리는 경로당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까 오셨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한테 자주 불러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자꾸 후회하게 되네요. 철수 씨,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 잘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밤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극복은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 후회만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잘하면 돼요. 이제라도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요. 아드님, 손주들,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순자 씨의 말이 아내 편지에 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순자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어요. 순자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줬어요. 철수 씨, 오늘 뭐 하셨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냥 그랬어요.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래요. 빨래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어요. 철수 씨, 저희 같이 장 보러 갈래요? 혼자 장 보면 심심하거든요. 좋아요. 같이 가요. 마트에 함께 갔습니다. 순자 씨는 채소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이모 보세요. 묵직하고 단단한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할머니한테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요? 금방 배우시네요. 우리는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생선 신선해 보이죠? 네, 눈이 맑아요. 오, 철수 씨 이제 장 보는 법 다 아시네요? 웃으면서 장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혼자 올 때는 그냥 일이었는데 함께 오니 즐거웠어요. 장을 다 보고 계산하는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는 웃으면서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반반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마트를 나오는데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혼자 드세요? 네, 보통 혼자 먹어요. 그럼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집에서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자 씨 집에 가도 되는 걸까? 괜찮으시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순자 씨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요리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걸었어요. 철수 씨,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데 좀 매워요. 30분쯤 지나서 순자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자, 드세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가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제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는데 함께 먹으니 밥이 맛있었어요. 철수 씨, 반찬 더 드실래요? 아니요, 충분히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 씨가 말했어요. 철수 씨,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설겁고 저는 행주로 닦았어요. 철수 씨, 설거지도 잘하시네요. 요즘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훌륭하세요.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네, 그럼 다음엔 제가 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함께 하는 거구나. 아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밥을 함께 먹고, 대화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냥 그런 일상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세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게 뭔지요. 며칠 뒤 저는 순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살게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 갔어요.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2인분 주세요. 고기를 구우면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철수 씨가 잘 견디신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저는 순자 씨한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분 보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완전히 잊을 순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밝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우울하게 살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자 씨, 저한테는 밝아 보여요. 철수 씨도 그래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우리는 고기를 다 먹고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철수 씨, 벚꽃이 예쁘네요. 그러네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계절이었어요. 순자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 있으세요? 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실망이요? 네. 남편이랑 살 때도 많이 외로웠거든요. 겉으로는 남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혼자였어요. 그게 더 외로웠어요. 저는 순자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내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철수 씨도 그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내는 평생 외로웠대요. 순자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철수 씨, 알게 되셨으면 된 거예요. 늦었지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뭘 원하는지요. 뭔데요? 관심이요. 대화요. 함께하는 시간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순자 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같이 시간 보내실래요? 제대로요. 순자 씨는 저를 봤어요. 제대로요? 네. 대화하고, 웃고, 손잡고, 함께 걷고. 그렇게요.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 씨, 저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순자 씨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순자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그날 이후로 저와 순자 씨는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편했고, 말을 해도 편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렸대요. 전화가 왔어요. 철수 씨, 미안해요.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병원은 가봤어요? 아니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저는 바로 약국에 갔습니다. 감기약을 사고 마트에 가서 과일도 샀어요. 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철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철수 씨 왜 왔어요? 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약이랑 과일 사왔어요. 순자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죽 끓여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쌀을 씻어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배운 대로요. 30분쯤 지나서 죽이 완성됐어요. 순자 씨, 죽 됐어요. 드세요. 순자 씨는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이걸 끓이셨어요? 네. 처음 끓여봐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순자 씨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었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는 순자 씨가 나을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물을 떠다 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철수 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저도요, 순자 씨. 며칠 뒤 순자 씨가 나았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철수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만날 거예요? 아니면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랑 같이 사실래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아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서류상으로는 따로 살고 그냥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순자 씨가 편한 대로 해요. 정말요? 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그렇게 저와 순자 씨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전화하고, 낮에 만나서 산책하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이제 제 하루는 순자 씨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냥 그랬어요. 철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오후에 책 읽었어요. 무슨 책이에요? 소설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순자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가 재혼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자주 만나는 거야. 네, 알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고 아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내 묘소에 갔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갔어요. 미경아, 내가 왔다.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50년 동안 당신을 외롭게 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이 원했던 게 뭔지. 이제 안 늦었지? 순자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경아, 내가 이제 제대로 살게. 당신이 편지에서 말한 대로 살게. 순자 씨랑 함께 잘 살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나와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부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고마워요. 철수 씨.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 전화하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요. 아내가 원했던 것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저는 50년이 걸려서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요. 몇 달 뒤 저와 순자 씨는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였어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와, 바다다. 순자 씨는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바다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됐어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왔었거든요.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회 정말 신선하네요. 맞아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후회 없으세요? 뭐가요? 저랑 이렇게 지내는 거요.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들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됐다고 해요. 다행이에요. 순자 씨는요? 후회 없으세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아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세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아내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순자 씨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내가 달라졌어.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 알았어.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도 비밀이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였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아침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순자 씨는 항상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저 철수예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302호인데요. 집주인이 쓰러진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관리소 직원이 왔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철수 씨, 미안해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순자 씨를 실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아니, 친구입니다. 환자분이 당뇨가 심하시네요.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쓰러지신 거예요. 약은 제때 드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자 씨가 당뇨가 있는지도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요. 제가 몰랐어요. 순자 씨가 말 안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순자 씨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왜 말 안 했어요? 당뇨가 있는 줄 몰랐어요. 순자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하면 부담 줄까 봐요. 무슨 부담이요? 저는 순자 씨 친구잖아요. 철수 씨도 힘드실 텐데 제 병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챙기는 거잖아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철수 씨. 미안하긴요. 앞으로는 약 제가 챙길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순자 씨와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 맨날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사흘째 되던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사실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랬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살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남편이 쓰러졌을 때요. 저는 병원에 안 갔어요. 일부러요. 저는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빨리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남편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혼자 죽었어요. 제가 안 갔으니까요. 그게 제 평생 죄예요. 순자 씨, 철수 씨 부인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철수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 남편은 혼자 죽었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저는 순자 씨를 안아줬습니다. 순자 씨, 그건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힘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지, 순자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를 안고 있었어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말 안 했던 게 또 있어요. 뭔데요? 제 딸이 결혼할 때요. 남편이 식장에서 술 먹고 소란 피웠어요. 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랬군요. 딸은 그 뒤로 저한테 연락 안 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제가 아빠를 못 말렸으니까요. 순자 씨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줬어요.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줬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 씨는 퇴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거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혈당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약 제때 드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제가 챙길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철수 씨는 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순자 씨를 똑바로 봤어요. 순자 씨, 제 아내가 편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관심으로 산다고 했어요. 대화로 산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으로 산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그걸 못 해줬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순자 씨한테요. 철수 씨, 순자 씨가 아프면 제가 돌봐드릴 거예요.
순자 씨가 힘들면 제가 들어줄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거잖아요.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순자 씨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혈당 재볼까요? 네.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좀 높네요. 간식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점심때도 가서 같이 먹었어요.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철수 씨, 매일 이러시면 피곤하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누군가를 챙기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내를 돌봤어야 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 씨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고 울었어요. 딸이 집에 온대요. 오랜만에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철수 씨도 같이 계세요. 딸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주말에 순자 씨 딸이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왔구나. 순자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었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여기 박철수 씨야. 엄마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제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철수 씨 덕분이야.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식사 후에 수진 씨가 저한테 따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이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간 뒤 순자 씨가 말했어요. 철수 씨, 딸이 왔어요. 10년 만에요. 보기 좋았어요. 철수 씨 덕분이에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딸도 온 거예요. 순자 씨가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걸요. 제가 달라지니까 순자 씨와의 관계가 좋아졌고, 순자 씨가 달라지니까 딸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어요. 철수 씨, 저희 부인 묘소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아내 묘소에 갔습니다. 미경 씨, 저 최순자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 씨는 아내 묘비 앞에서 절을 했어요. 미경 씨, 철수 씨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 씨, 저한테 철수 씨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아요. 순자 씨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 씨,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제가 아플 때도 옆에 있어 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요. 묘소를 나오면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좋은 분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한테 미안해요. 제가 철수 씨를. 아니에요. 아내가 원했던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순자 씨와 미경이 묘소에 다녀왔다. 순자 씨가 미경이한테 인사했다. 보기 좋았다. 미경아, 고마워. 순자 씨를 보내줘서 나는 이제 행복해. 너도 편히 쉬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순자 씨를 만난 지 2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2번 더 입원했고 저는 매번 옆에 있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는 순자 씨가 저를 돌봤습니다. 철수 씨, 제가 약 사올게요. 가만히 계세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철수 씨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며 살았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손주들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어? 공원 가요. 우리는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요. 할아버지, 저분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친구야. 순자 할머니라고 해.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 손주들은 순자 씨한테도 인사했어요. 공원에서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태워주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재밌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재밌어.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지금은 웃으세요. 순자 씨 덕분이야. 잘하셨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뭐 받았어? 그림 그리기 상이요. 우와,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네. 할아버지 그려드릴까요? 그래, 그려줘. 손주가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와 순자 씨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순자 할머니예요.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그림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그림을 꺼내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림 속 저희가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희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시간 돼요? 네, 왜요? 드릴 게 있어요. 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순자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 씨, 순자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순자 씨는 놀랐어요. 결혼이요? 네.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류도 정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 저는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많고 아픈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식들이 뭐라 할까봐. 아들은 찬성해요. 제가 이미 물어봤어요.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랑. 순자 씨, 저는 순자 씨가 좋아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철수 씨. 저도 철수 씨가 좋아요. 그럼 결혼해 줄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저는 순자 씨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한 달 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요. 아들도 함께 갔고 순자 씨 딸도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순자 씨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부부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자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철수 씨도 이제 남편이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4세와 73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미경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미경아, 나 재혼했어. 순자라는 분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편지에서 말했던 대로 살고 있어. 관심 갖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미경아. 당신이 가르쳐줘서 행복하게 살게. 당신도 편히 쉬어. 편지를 다 쓰고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순자 씨, 아니 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도 봤어요. 당신은요? 저는 책 읽고, 산책하고 그랬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4년을 살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학창 시절,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 청년 시절, 그리고 정신없이 일만 했던 중년 시절. 돌아보니 저는 늘 바빴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 저기 꽃 좀 봐요. 예쁘죠? 그러네요.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아내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내는 꽃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하나 더 찍어요. 여러 장 찍어줬습니다. 당신도 같이 찍어요. 지나가던 분한테 부탁했어요.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죠. 저희는 꽃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저희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행복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당신,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은 저랑 결혼해서 후회 없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전혀 후회 없어요.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전부인 생각 안 나요? 가끔 생각나죠. 근데 미안하지 않아요. 미경이가 원했던 거니까요. 그래요? 네. 미경이는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갔어요. 철수 씨 부부 오셨네요. 다른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결혼하신 뒤로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항상 웃으세요. 순자 덕분이에요. 부럽네요. 저도 짝 좀 찾아야 하는데.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죽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좋은 분 있는데. 정말요? 그럼 좋죠. 저는 경로당에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한테 서로를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김 선생님 혼자 사세요. 여기 이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분이 짝을 이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요? 네. 외로운 사람들 서로 연결해 주시고, 제가 외로움을 아니까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안타깝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돌아가시다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네요.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여기 작성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 챙기셨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방문이었어요. 78세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봉사자 박철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집은 어두웠고 냄새가 좀 났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귀찮아서요. 제가 라면 끓여 드릴게요. 라면을 끓여서 드렸어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바빠서 연락 잘 안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1시간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이랑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정말요? 꼭 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봉사 다녀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셨어요? 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세요. 그럼 우리가 자주 가드려야죠. 당신도 같이 갈래요? 당연하죠. 같이 가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2번씩 봉사를 다녔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외로움을 겪었으니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로 모범이 되신다고 해서요. 인터뷰 부탁드려요. 제가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외로움을 겪어봐서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재혼하셨다고요?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심이요. 대화요.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외로운 노인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들을 모아서 봉사 모임을 만들었어요. 함께 사는 우리라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와드렸어요. 철수 씨, 좋은 일 하시네요.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바빠? 네. 봉사도 다니시고, 경로당도 가시고, 할머니랑 데이트도 하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은 거야. 할아버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근데 후회 없이 살면 덜 무서워.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관심 갖고, 이야기 듣고, 함께 시간 보내고.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거야. 그럼 저도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손주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걸 손주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손주는 저처럼 늦게 배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엄마한테 잘 못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자주 못 갔어요. 바빠서요.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이제는 사과도 못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준호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뭔데요? 내 가족한테 잘하는 거야.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못 해준 걸 내 가족한테 해줘. 네, 아버지. 그리고 준호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잊지 마. 네. 명심할게요. 아들이 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교훈인 것 같았어요. 제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이요.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어요. 저는 순자와 함께 미경이 묘소에 갔습니다. 미경아, 우리 왔어. 묘비 앞에 앉았어요. 미경아, 3년이 지났어. 많은 일이 있었어. 나는 이제 행복해. 순자랑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편지 남겨줘서. 그 편지가 나를 바꿨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철수 씨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묘비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났어요. 가자, 당신. 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와, 벚꽃이다. 예쁘네요. 우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한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경이 묘소에 다녀왔다. 순자와 함께. 미경아, 나는 내가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 관심 갖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제 후회 없어. 고마워, 미경아.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다만 이제는 순자도 사랑해. 미안해, 미경아. 하지만 나는 행복해. 너도 그걸 원했잖아. 일기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76세, 아내가 75세가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점심은 따로 먹고, 저녁은 함께 먹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봉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어요. 오, 우리 손주들. 손주들은 저희 집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오면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래, 자주 와. 네. 어느 날 손주가 학교 숙제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어른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어보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관계라고 생각해. 관계요? 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그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왜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살아야 해. 그러려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손주는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래요? 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당신 만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당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요. 관심 갖고, 이야기 듣고, 함께 시간 보내고, 네. 후회 없이 살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철수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세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들과 진짜 대화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그 부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과 자주 통화하고 며느리를 챙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세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이것도 지키고 있었어요. 순자를 만나서 함께 살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미경아, 당신의 소원을 이뤘어요. 저는 편지를 접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진짜 함께 계신가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대화하고 듣고 관심 갖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72년을 살아서야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같이 산책할까?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큰 돈을 벌어오는 것도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돈이 아니라 저를 원했습니다. 제 시간을, 제 관심을, 제 사랑을 원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정말 들어주세요. 응, 그래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게 사랑입니다. 순자 씨와 남은 시간을 제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엔 후회 없이요. 매일 아침 오늘 뭐 할 거예요? 물어보고 매일 저녁 오늘 어땠어요? 물어보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 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그렇게 살 겁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가 제게 가르쳐 준 것.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과 제대로 함께 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한테 말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76년을 살아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늦기 전에요.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들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진짜로요. 그 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민수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민수의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두 아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미국에서 왔어요. 어머, 영어도 잘하네. 대단하구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은 따뜻했어요. 철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거 맞죠? 민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더 신세를 많이 지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식사 후에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나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났단다. 경로당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야. 와, 재밌겠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철수 할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가요?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해도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항상 밝으세요. 순자 씨가 원래 밝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저희 자식들도 많이 신경 못 써드렸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순자 씨 덕분에 행복해요. 민수가 간 뒤 순자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아들이 자주 연락해요. 예전엔 명절에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보기 좋아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밝아지니까 아들도 걱정이 덜한 거예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다. 예쁘네요. 당신 나가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당신 손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잡아주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요. 당신 저 발자국 봐요. 우리 발자국이에요. 예쁘네요. 우리 인생도 저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순자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당신. 함께 가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다. 순자와 함께 걸었다. 눈 위에 우리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미경아,
나는 행복해. 순자와 함께 행복해. 고마워, 미경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77세가 됐어요. 순자는 76세가 됐고요. 새해 첫날 우리는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 일출 보러 가요. 새해 소원도 빌고요. 좋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해로 갔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뜰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 소원 빌어요. 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순자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후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을 뜨니 순자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뤄진대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어요. 당신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저도요. 올해도 함께해요. 네, 함께요. 그해 봄, 저희는 또 봉사를 다녔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고 경로당에서 행사도 돕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치도 담갔어요. 철수 씨 부부 정말 대단하세요. 맨날 봉사 다니시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본받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봉사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저는 순자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순자를 실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무리하셨나 봐요. 제가 잘 챙기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환자분 나이도 있으시고 당뇨도 오래됐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는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순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미안해요. 제가 무리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잘 못 챙긴 거예요. 봉사 다니느라 힘들었나 봐요. 이제 봉사는 줄이고 쉬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짐이 아니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니까 조심만 하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당신이요? 네. 요즘 요리 많이 배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30분 후 상을 차려서 순자한테 갔습니다. 자, 드세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순자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었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저는 기뻤습니다. 순자가 맛있게 먹어줘서요. 그날부터 저는 요리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고 경로당에서 요리 수업도 들었어요. 당신,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말이죠.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순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다시 봉사 다녀도 돼요? 아니요. 천천히 해요. 건강 먼저예요. 우리는 봉사를 줄이고 산책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오후엔 집에서 쉬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어요. 당신, 오늘은 뭐 할까요?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함께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면을 삶고 당신 소금 좀 더 넣을까요? 조금만요. 네. 완성된 파스타를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죠? 우리 실력이 늘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잠들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50년 전에 미경이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배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 밤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함께 빛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신. 네, 당신. 계속 함께요.